안녕하세요. 족부전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절단을 부르는 질병, 당뇨발의 원인, 예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정형외과의 치료 그리고 수술의 가장 큰 목표는 기능 회복입니다. 잘 못 쓰는 환자를 더 잘 쓰게 해서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게 정형외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목표예요. 근데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술, 그러니까 모두가 싫어하는 수술이죠. 하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인데 이게 바로 절단이에요. 그럼 절단은 주로 언제 하냐면 이 환자처럼 발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썩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과 발에 염증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균 때문에 우리 몸에 또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거나 균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버려요. 이거를 절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절단 수술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하기 싫어하죠. 근데 그렇게 이런 절단을 안 하기 위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한번. 도대체 이 절단 수술 어떤 게 주로 원인이 돼서 하게 되나 했더니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절단 수술의 원인은 당뇨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발이 절단을 부르는 질병이라는 게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당뇨발 뭐가 원인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당뇨발 일단 이름을 살펴보면 당뇨를 가진 환자들의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것을 당뇨발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왜 발에 문제가 생길까요? 당뇨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높은 혈당과 낮은 혈당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는 건데 가장 1차적으로 데미지가 오는 부위가 신경과 혈관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신경이 데미지를 받아요. 신경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신경이 감각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아프고 눌리고 이런 걸 모릅니다. 잘 다치겠죠? 잘 찢겨지고. 상처를 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가 났는데 또 혈관이 또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 혈액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회복되는 능력도 떨어지고 열린 상처에서 들어온 균을 백혈구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혈액이 안 가니 백혈구가 있어요. 항생제를 먹어도 혈액이 안 가는데 항생제가 거기에 가질 않죠. 그러니까 균을 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당뇨발의 발생 및 진행 과정 사진을 보면 일단 신경 손상이 있어서 상처가 납니다. 근데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 이런 조그맸던 상처가 이렇게 커지면서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부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거를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당뇨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해요. 왜냐고요?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당뇨발 어떻게 예방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혈당을 잘 조절해야 돼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뇨발은 항상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매일같이 발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발바닥을 봐서 발바닥 어디 다친 데가 있지 않은지, 어디 눌리는 데가 있지 않은지, 빨갛게 부은 곳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내 얼굴처럼 하루에 한 번은 꼭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발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발 관리할 때 당뇨발 환자들은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유는 당뇨발 환자들이 신경 손상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자극으로는 자극을 못 느껴요. 그래서 조격 따뜻하게 해야지 하고 나 따뜻한 거 못 느끼겠네 하면서 점점점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느 순간 화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격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조격하는 경우에는 온도 조절기가 꼭 달려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마사지 할 경우에는 너무 강한 걸 하면 안 돼요. 적절하게 강한 이런 테니스공 같은 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철저하게 혈당 조절하고 매일같이 발바닥을 확인을 하고 관리는 하되 너무 강한 자극은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일단 당뇨발이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요? 열심히 치료를 해야죠. 적극적으로 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당뇨발이 생겼다 하면 일단 혈관 막힌 곳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너무 작은 혈관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중간 크기 이상의 혈관은 저희가 요새 발전된 기술로 막힌 혈관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실 같은 철사를 넣어가지고 풍선으로 부풀리거나 아니면 스텐트를 넣거나 해서 막힌 혈관을 뚫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균이 있으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균이 있다면 그 균에 딱 맞는 항생제를 쓰면서 무조건 열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혈관이 잘 안 가기 때문에 백혈구가 적게 가고 그래서 그 균을 제압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름이 쉽게 생깁니다. 고름이 있으면 더 안 나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열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일단 이렇게 열고 균을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상처가 잘 낫지 않으니까 상처를 잘 낫게 하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된 게 이 음압 치료와 고압산소 치료예요. 음압 치료라는 거는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있으니까 피가 안 가는데 음압을 걸면 그래도 피가 빨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피를 공급을 해주는 거고,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혈관이 갔을 때 뭐를 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잘 되고 균을 잘 제압하냐. 물론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산소입니다. 산소를 거기에다가 때려 부어주게 되면 혈관이 적게 가고 피가 적게 가도 잘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개발이 된 게 또 고압산소 치료예요.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창상 회복을 촉진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뇨발은 일단 생기면 치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생기게 되면 빨리 치료해야 돼요. 쉽게 번지기 때문에 상처가 커지지 않고 균이 번지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치료를 하고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무조건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뇨발이 생기면 제발 빨리빨리 좀 치료를 해서 정형외과 의사가 절단까지 얘기하지 않게 하도록 좀 해주시면 정말 의사도 고맙고 환자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르지 않으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발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신경과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당뇨발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혈당 조절하고 매일같이 발을 확인하고 자극을 너무 강하게 주지 않도록 조절해야 되고요. 당뇨발이 일단 생겼다 하면 빨리 그리고 집중적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막힌 혈관을 뚫고 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항생제 때려 부어야 되고요. 찢어진 상처라든지 뚫린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도록 고압산소 치료나 음압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당뇨발 진짜로 절단을 부르는 질환입니다. 제가 정말 항상 이 당뇨발 환자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는데 당뇨발 환자분들도 이런 게 생기면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협조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백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을 수료하고 서울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제가 저의 지식과 그리고 저의 경험을 환자분들에게 직접 제공하고자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